한국유통신문 발행인 김동현 발표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십시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소상공인의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분석, 역량개발과 자기 효능감의 이중 매개효과 중심으로 관련하여 브리핑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입니다. 이건 내용이니까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 자, 여러분, 자, 소상공인 역량 강화 컨설팅. 지금 밑에 그림을 보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교수님? 식당, 빵집, 소상공인들 이게 느껴지네요. 네. 왜 역량 강화가 필요할까요? 네, 선뜻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누가 할까요? 자,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컨설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본 논문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소상공인의 실태조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되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적 접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실태조사의 경우 금년, 즉 2025년 3월에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보통 2022년도 사업체 사업부 등록 기준으로 2023년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통계 등록부인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한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통계법에 근거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11개 산업의 약 4만 개 업체이며 조사 방법은 조사원의 현장조사 및 비대면 조사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소상공인의 일반 현황, 창업 현황, 경영 현황 등 총 35개 항목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와 2023년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올려봤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의 수가 412만 5천 개였고 종사자 수는 714만 3천 명이었습니다. 2024년도는 기업체 수가 596만 2천 개였고 종사자 수는 955만 1천 명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기업체 수는 180만 3,700개가 늘었으며 종사자 수는 241만 6천 명이라는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모집단의 종사자 수, 조사 대상을 확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창업비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창업비용은 8,500만원, 사업체당 본인부담금은 6,400만 원이었고 2023년도 기준은 창업비용이 8,900만원, 기업체당 창업비용이 6,400만 원으로 동일하였습니다. 사업실적은 2022년도 평균 업체당 2억 3,400만 원이었으며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3,100만 원. 2023년도의 경우 기업체당 매출액은 1억 9,900만 원, 영업이익은 2,500만 원으로 각각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지고 소비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주로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도소매 영역입니다. 2022년도는 도소매 영역이 이만큼 수치였으며 2024년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락하였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창업 동기를 살펴보면 제일 많은 수치가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이며 두 번째가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세 번째가 임금 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입니다. 2023년도의 경우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임금 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임금 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가 12.7%로 전년도에 비해
2.5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취업도 어려워지면서 경기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경영 애로 사항으로는 2022년도 경우 경쟁 심화, 원자력비 상권 세태, 임차료 등이었고 2023년도의 경우 동일업종의 경쟁 심화, 원자력비 상승, 상권 세태, 보증금 각각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수치를 보이겠습니다. 이 역시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19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작년 가계빚이 1927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1년 새 42조가 오르다고 합니다. 조선경제의 금년도 2월 18일 보도자료 역시 금융기관 빚진 소상공인 10명 중 1명은 이미 폐업을 했다라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저희 한국유통신문에서 알린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폐업 실태 조사 관련해서 기사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재창업 자금 지원, 기존 채무에 대한 조정, 금리 인하 등 내수 활성화 정책, 재창업 교육기술 컨설팅 지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저는 이 두 가지 항목, 즉 재창업 교육기술 컨설팅 지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경기가 하락하고 있고 실질적인 수치로 확인해 보려면 경기 판단 지표인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심리지수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5년도 1월에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심리지수를 살펴보면 코로나가 터진 이후 2021년도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심리지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2025년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음을 갖게 되었고 또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었을까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근간이지만 지금 현재 폐업 절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국민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을 맡고 있고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마주하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언론 보도에도 알려졌다시피 사상 최악의 폐업률, 지난해 음식점만 10만 7천 곳이 폐업을 했고 폐업률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필요성은 생존을 넘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단순 생존 이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영 전략이 절실하고 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성공 동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기업가 정신이 성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 규명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의 2년 내 폐업률은 19%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폐업 사유를 살펴보면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 개인 사정, 신규 사업 준비, 임대기간 만료 등 이런 내용들이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로는 점포 철거비 지원, 채무 조정, 재취업, 재창업 지원, 희망 리턴 패키지 적용 대상 확대 등이 있습니다. 예, 또 폐업 주요 원인은 다양한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부 지원의 한계, 지원제도 정보 부족 및 활용률 저조, 신청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정보 취득 능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역량이 강화되면 그만큼 몰랐던 정책 지원 정보에 대해서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함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원우커와 김혜진은 불확실한 환경 극복과 기회 포착, 현실 핵심 주도의 핵심 동력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였으며 권혁찬과 김혜진 등은 기업가 정신이 곧 경영 성과가 긍정적 관계를 연결한다는 다수 연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성과 창출 메커니즘의 규명이 필요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성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가정 변수 탐색이 중요합니다.
워너커와 김혜진은 역량 개발에 대해 실질적 경쟁력 확보의 수단이라고 하였으며 권혁찬 외 이을터 전수정 등은 자기 효능감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심리적 자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기업가 정신이 성과 과정에서 역량 개발과 자기 효능감의 복합적 역할을 규명하며 특히 이중 순차 매개 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메커니즘을 심층 이해한다는 점에 관점을 두었습니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증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로는 첫째, 소상공인의 기업가 정신, 역량 개발, 자기 효능감, 그리고 경영 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면밀히 규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 변수 간의 역량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기업가 정신이 역량 개발과 자기 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역량 개발이 자기 효능감과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기 효능감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셋째, 기업가 정신이 경영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역량 개발과 자기 효능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즉 이들의 개별적 매개 효과와 순차적 매개 효과를 검증.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시작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부록에 그 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의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2022년도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412만 5천 개, 2023년도는 596만 1천 개, 종사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 기업가 정신, 엔트리프레니어십,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적, 진취적으로 행동하며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 및 행동을 기업가 정신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스쿤피터와 밀러가 정의하였습니다. 워너커와 김혜진은 기업가 정신의 주요 차원으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을 손꼽았습니다. 소상공인의 명작 관점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생존과 성장의 핵심 동력, 변화 대응 능력을 의미합니다. 역량 개발은 경영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습득하고 향상시키는 과정과 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량 개발 유형으로는 경영 마케팅 역량, 기술 디지털 역량, 혁신 역량 등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적 우위 확보와 환경 적응력 향상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 자기 효능감은 특정 가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및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반두라의 이론으로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이 이론을 인용하여 많은 논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의 형성 요인은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성취적 삭제를 의미하며 자기 효능감에 따른 영향으로는 목표 설정 수준, 노력 투입, 과제 지속성, 스트레스 대처 등의 영향 등이 있습니다. 경영성과라는 것은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 재무적, 비재무적 둘로 나눌 수 있겠으며 경영성과의 측정은 매출 이익 증가율, 고객 만족 지속 가능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맥락에서 인지적 성과 측정의 유용성에 대해서 권혁찬 등은 다루었습니다. 본 연구 논문에서 매개 효과에 대한 내용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 이상의 매개 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핵심 이론적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이론은 혁신이론, 파괴적 혁신이론이 있으며 혁신확산이론, 개방혁신이론이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이론은 크리스텐스는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저가형 또는 틈새 기술의 부상을 설명하였으며 소상공인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시장 공백을 공략하거나 고객 니즈 중심의 소규모 맞춤형 혁신을 통해 차별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혁신 확산 이론은 로저스는 혁신이 사회 내에서 시간에 따라 수용자 집단을 통해 확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소상공인은 초기 수용자를 중심으로 신제품, 신서비스 확산 전략을 구성함으로써 빠른 시장 적응이 가능합니다. 체스버로는 개방형 혁신 이론에 대해 기업 내부의 지식, 아이디어, 기술을 적극 활용해 혁신을 창출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은 내부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객, 지역사회,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한 혁신 전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역량 개발 이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의 개념은 개인이 특정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합니다. 맥셀랜드는 전통적 지식 위주의 평가보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역량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역량 개발의 중요성은 개인과 조직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리더십, 고객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핵심 역량으로 작용합니다. 역량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며 이는 자기 효능감과 직결되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된 바 있습니다. 관련 이론적 시사점은 역량은 고정된 것이 아닌 개발 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교육, 훈련 및 실천적 경험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재 대표와 같은 실정적 사업가들이 바로 이러한 교육 훈련을 훌륭하게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효능감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라는 자기 효능감을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실제 행동을 유도하고 유지하는 동기적 요인을 의미합니다. 자기 효능감의 형성 과정은 자기 효능감이 다음 4가지 요인에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경험, 대리 경험, 사회적 설득, 생리적 정서적 상태 등이 자기 효능감에 형성되는 요인이라고 연구하였습니다. 자기 효능감의 경영 성과와의 관계는 자기 효능감은 도전적 목표 설정, 문제 해결 의지 향상, 위기 극복력 강화 등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경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심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려는 성향으로 이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기술한 혁신 이론을 바탕으로 워너카는 기업가 정신이 소상공인의 지속적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선행 연구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특히 높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집단이 더 큰 성과를 이룩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김혜진은 기업가 정신이 창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국내외 선행 연구를 제시하며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근익찬의 연구에서도 소상공인의 심리적 특성이 경영 성과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해당 특성이 경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설에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설 1번 기업가 정신은 경영 성과에 적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높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즉 역량을 개발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너카는 기업가 정신이 혁신 역량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를 제시하였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높은 소상공인은 마케팅 및 기술 자원 투입과 역량 향상에 더 적극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김혜진은 기업가 정신이 디지털 역량 함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수컴퓨터의 혁신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이 혁신적인 디지털 전략 구상 및 기술 도입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박철우 강경남 연구에서는 혁신성이 디지털 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앞에서 기술한 혁신 이론과 역량 개발 이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역량 개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량 개발 과정을 통해 소상공인은 특정 가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성공적인 경험을 쌓게 되며 이는 해당 가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기제가 됩니다. 자기 효능감 이론을 근거로 근익찬은 소상공인은 경영자의 역량이 자기 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경영자의 역량이 높을수록 가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는 논리를 반영합니다. 이율터 전수정 등은 역량 개발이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반두라의 이론을 인용하여 역량 개발 과정에서의 숙달 경험과 대리 경험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역량 개발을 통해 가업 수행 능력이 요구 수준을 넘어서면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역량 개발은 자기 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소상공인은 어려운 과제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역경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더 높은 경영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찬 등은 소공인의 자기 효능감이 경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지지하는 선행 연구를 제시하였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을터 전수정 연구 역시 자기 효능감이 조직 효능성, 즉 직무 성과,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은 경영 성과에 적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이 성립합니다.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 가설이라는 것은 제시합니다.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 직접적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기업가 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된 역량이 실질적인 경영 활동에 적용되어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경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호카는 혁신 역량이 기업가 정신과 지속 가능 경영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으며 진주희, 김영범, 박문석 외 등의 연구를 근거로 기업가 정신이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 경쟁 우위 및 성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혜진은 디지털 역량이 기업가 정신과 창업 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으며 이 경우 하규수 연구가 디지털 역량을 매개 변수로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기업가 정신이 디지털 역량 함량을 통해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역량 개발은 기업가 정신과 경영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량 개발 자체가 성과로 직결되기보다는 역량 개발을 통해 높아진 자기 효능감이 소상공인의 목표 설정 수준, 노력 투입, 끈기 등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경영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혁찬 등은 자기 효능감이 경영자 역량과 경영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으며 소요한 이찬 연구에서는 CEO 리더십과 성과 간 자기 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을터 전수정은 자기 효능감이 역량 개발과 조직 효율성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으며 역량 개발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높아진 자기 효능감이 다시 직무 성과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역량 개발과 경영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역량 개발과 자기 효능감은 기업가 정신과 경영 성과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직접 효과 가설은 기업가 정신은 경영 성과에 적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가 정신은 역량 개발에 적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량 개발은 자기 효능감에 적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 효능감은 경영 성과에 적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매개 효과 가설은 역량 개발은 기업가 정신과 경영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자기 효능감은 역량 개발과 경영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순차적 이중 매개 효과 가설은 역량 개발과 자기 효능감은 기업가 정신과 경영 성과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연구 대상으로 전국 소기업 청년협회 구미지부, 포항지부, 기타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전국 대상으로 할당 표집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표본을 30개밖에 못 모았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의 단점이 되지. 자, 무엇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했나? 측정 변이는 독립 변수는 기업가 정신, 매개 변수 첫 번째는 역량 개발, 매개 변수 두 번째는 자기 효능감, 종족 변수는 경영 성과로 설정하였고 통제 변수, 인계 통계학적 변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척도는 모든 주요 변수는 오전 리커드 척도를 사용했으며 설문 구성은 연구 목적 비밀 보장, 소요 시간 등 안내를 명확히 하였고 변인별 문항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에 응답자 및 사업체 일반 대상을 질문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특징은 기업가 정책 역량 개발, 자기 효능감이라는 심리적 행동적 요인과 경영 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역량 개발과 자기 효능감의 이중 매개 효과라는 구체적인 기능을 설정하였습니다. 통계 방법은 SPSS를 활용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분석하였습니다. 표면의 적은 관계로 부트스트래핑을 5,000회를 적용하였습니다. 자, 연구 방법, 통계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본 크기는 34개로 통계적 검증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결과의 불안정성 및 일반화의 어려움이라는 심각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트스트랩을 사용했고 5,000회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중공선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추가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이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주요 변수 간의 관계에서 경영성과는 기업가 정신, 역량개발, 자기효능감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역량개발, 자기효능감이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역량개발은 자기효능감과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부트스트랩 신뢰 구간은 모든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95%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관찰된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부트스트랩 법 방법을 통해서도 재확인시켜줍니다. 하지만 다중공순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업가 정신, 역량개발, 자기효능감 세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8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심각한 다중공순성 문제가 존재함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즉, 이 세 변수들은 서로 매우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거나 강하게 연관되어 있어 회귀 분석 시 각 변수의 고유한 영향력을 분리하여 추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귀 계수가 불안정해지고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설 7번의 분석의 낮은 공차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관관계 분석표입니다. 가설별 재검토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에 적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R값은 0.56으로 지지되었습니다. 상관과 회귀 결과 모두 일관되게 지지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가 정신, 역량개발 다 지지되었습니다. 역량개발과 자기효능감 모두 지지되었습니다. 자기효능감과 경영성과 지지되었고 상관과 회귀 결과 모두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역량개발, 경영성과 매개는 필요 상관관계, 기업가 정신과 성과, 그리고 기업가 정신과 역량개발, 역량개발과 자기효능감, 성과는 모두 유의하였고 회귀 변수인 매개변수 투입 시 역량개발과 기업가 정신 모두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매개변수 효과가 없었습니다. 역시 다중공순성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역량개발 간 매우 높은 상관으로 인해 두 변수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각 변수의 고유 효과를 분리하기 어려워 회귀 개수가 불안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은 지지되지 않았습니다. 상관관계 조건은 충족하나 회귀 분석에서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중공순성 문제로 인해 통계적으로 매우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본수가 작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설 6번째, 역량개발, 자기효능감, 경영성과 매개 효과는 매개 변수 투입 시 자기효능감은 유의하나 역량개발은 유의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완전 매개 패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역시 다중공순성 문제에서 역량개발과 자기효능감 간의 매우 높은 상관을 고려해야 하고 완전 매개의 결과가 나타났지만 두 변수의 개념적 충족하면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완전 매개 지지되었습니다. 상관 및 회귀 결과 모두 매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회귀 분석 결과는 완전 매개 패턴을 보입니다. 다만 높은 다중공순성으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가 정신, 역량개발, 자기효능감, 경영성과에 관해서는 모든 변수 투입 시 오직 자기효능감만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가 정신과 역량개발의 즉시 효과는 사라졌습니다. 다중공순성 세 변수 간의 상관이 모두 0.8 이상으로 매우 높아 순차적 매개 효과를 안정적으로 추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계계수의 비유의성이 다중공순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은 잠정적으로 지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통계적 확증은 불가합니다. 모든 개별 경로의 상관관계는 유의하고 최종 회귀 모델에서 자기 효능감만 유의하게 남는 패턴은 순차적 매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석 결과는 가능성 제시 수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심각한 다중공순성 문제와 간접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적 검증 부재로 인해 이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된다고 결론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석 결과는 가능성 제시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발견으로는 소상공인의
기업가 정신, 역량개발, 자기효능감은 경영성과와 모두 긍정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경영성과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역량개발이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완전하게 매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업가 정신에서 시작하여 역량개발, 자기효능감을 거쳐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순차적 경로의 가능성도 강력하게 시사됩니다. 타당성 및 신뢰성의 한계로는 작은 표본 크기로 인해서 결과의 일반화 및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심각한 다중 공순성 문제가 있습니다. 시사적으로는 분석 결과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업가 정신 함량과 더불어 역량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이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한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향후 연구 방향은 표본 수를 확대하여 좀 더 실증적으로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며 측정 도구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프로그에 아까 언급되었던 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질문 받잖아, 그지? 네. 그럼 어떤 식으로 뭐 교육을 하고 뭐 진행할 것입니까? 물을 거 아니야. 네. 자, 본 연구는 아직 초보 학자의 연구에 불과할 뿐이며 저는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의 기업가 정신 역량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기업가 정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 소상공인 컨설팅 대학원 대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공부하는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교육에 특화된 전문가 육성이 바로 주요한 하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정부의 정책 제안을 목표로 본 연구 논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기업가 정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혁신하고 도전하라.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전문가가 되라. 세 번째, 기업가형 소상공인 교육을 이수하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친다면 지적으로 무장되어 어떠한 난관에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역량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러면 안 되는데.